사회복지 전문 방송 한영우의 공감복지 라디오 인천사회서비스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에 속한 다양한 복지시설과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죠. 이번 시간은 인천사소원뿐만 아니라 지역 내 여러 사회복지기관들과 협력을 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평구에 자리한 인천평화의료사회복지협동조합인데요.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박양희 이사장님을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반갑습니다. 부평구 일신동에 있는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있는 박양희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이름이 일단은 좀 깁니다. 그래서 네. 그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인사도 하실 겸 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찬찬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15글자나 되는데요. 네, 네. 저희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출자를 하셔서 의료인하고 협동해서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또 공동으로 운영도 하고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자치 공동체입니다. 인천에서는 이제 저희가 유일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고요. 역사는 한 30년이 되려고 하고요. 조합원은 3,700세대 정도 됩니다. 네, 네. 1989년에 평화의원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의원으로 시작해 갔고요. 그 협동조합 법에 의해서 법인으로 전환하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갖고 2013년에 이런 긴 이름의 인천평화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네. 인천에서는 이제 의료와 돌봄을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도 하고 활동도 하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상당히 어려운 그런 어떤 단체다. 네. 이렇게 저는 그냥 쉽게 이해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운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제 인가를 받으셨는데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출자를 하셔야만 꼭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나 봐요. 그렇죠. 이제 주민들의 조직이기 때문에요. 최초에 설립할 때 주민 500여 명이 함께 뜻을 모으셔야 네, 되고요. 또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해야 된다는 게 일반 주민들에게는 이제 쉬운 일이 아니기 그렇겠죠. 때문에 예, 힘을 많이 합쳐야 되고요. 이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일반 그냥 협동조합하고는 달라서 비영리 기관이에요. 네, 그래서 네. 지역 주민들의 그 권익과 복리와 관계된 그런 것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 취약하신 분들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네, 협동조합을 네, 말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사업 수익이 만약에 남는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분들께 배당은 못하게 돼 있고요. 네, 목적 사업을 위해서 쓰게 돼 있는 그런 비영리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3,700분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3,700분이 우리 이사장님하고 같은 마음이어야만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제가? 뭐 처음에 가입하시게 된 동기는 그 나의 건강을 지키고 네. 또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 동네 주민들의 네, 네, 건강을 네. 함께 지킵시다 라고 얘기해서 이제 그 뜻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가입하시는 거고요. 네, 네. 30여 년에 걸쳐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뭐 나름 믿을 만한 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서 네, 네. 계속 조합원들께서 힘을 합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그 가입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네. 이제 저희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니까 의료기관을 이용하셔야 되니까 대부분 이제 인천시 관내가 많으시고 또 인접 지역인 뭐 부천시 일부도 네, 있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거기에 네. 가입을 하게 되면 네. 저 조금이라도 아플 때 예. 마음 놓고 가서 진료도 받아보고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기관이 옆에 있다 그러면 세상에 그거보다 든든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죠? 네. 진행자님께서 가입하시면 저희도 대환영이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이렇게 믿을 만한 의료 서비스, 인간적인 네, 의료 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제 돌봄 기관도 운영하고 있는데
좀 좋은 돌봄, 그런 일상의 존엄함을 좀 지켜주는 그런 좋은 네, 돌봄 네, 서비스를 하자 하고 조합원, 지역 주민들이 뜻을 모은 단체고요. 그래서 이제 의료복지 사회자협동조합 하는데, 사회자협동조합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의료복지가 붙은 거는 의료와 복지에 관련된 네, 그 네. 사업과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인천 평화라는 거는 네, 뭐 또 좋은 평화가 좋으니까 그런 이름 붙여갖고 이렇게 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 이름도 직접 지셨나요, 이사장님이? 저희 처음에 이제 조합원들께서 이렇게 그 평화의원이라고 처음에 이제 네. 그 뜻 있는 그 기독 청년 의료인들이 의원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름이 평화니까 이제 조합으로 전환을 그래서? 할 때도 지역을 명시하고 인천 평화로 갑시다 네, 해갖고 네. 그렇게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이사장님이 이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명하시는데 막 힘이 넘치시는 게 네. 지금도 그때 그 설립할 당시의 열과 성, 막 그때 그 열정 이런 것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뭐 결례가 되지 않는다면 아주 젊음이 팡팡 솟아오르는 그런 아주 열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열정은 예전하고 똑같으신가 봐요. 네, 우선 좋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저희는 이제 뭐 조합원들이 3,700명이고 그 대의원도 있으시고 이사님들도 있으시고 그러시군요. 이렇게 이제 비영리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운영하는 네, 체계가 네, 있는데 다들 이제 열심히 하시고 조합원들께서는 일단 이제 의료기관 운영하면서 혜택을 받으시려고 하고 그냥 단순히 의료기관만 운영하는 게 아닌 돌봄도 네, 하고 네, 찾아가는 진료도 하고 하니까 그런 데서 또 혜택을 보시려고 가입하시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합원이 되시면 뭐 건강 소모임이나 마을 모임, 지부 모임 이런 거로 해서 이제 스스로 건강할 때 지키자라는 네. 모토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이제 기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함께 네, 해주고 네. 계십니다. 아, 부럽습니다. 그 근처에 살 걸 괜히 먼 데 살아서. 아무래도 이제 의료기관을 이용하셔야 되니까요. 네, 네. 뭐 이제 그렇지 않고 건강하시면 더 바랄 것 없이 좋지만 조금이라도 불편하실 때 이제 주치의처럼 그러면 예, 양방 한방 치과에 우리 가족의 주치의처럼 이렇게 네, 친절하게 네. 상담해줄 네. 의원이 있다 하는 거는 좋은 일이죠. 그러면 네. 든든한 생각이 들죠. 예, 예. 네, 우리가 뭐 농담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지갑에 돈이 있으면 마음도 든든해진다 이런 네, 말을 하듯이 네. 나를 챙겨주고 나의 건강을 챙겨주는 곳이 우리 집 근처에 그것도 내가 조합원으로 네. 가입을 하고 있어서 나만 가면 아주 반겨주고 어머 또 오셨냐 그러고 이름까지 다 기억할 정도로 친절하게 해주신다면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조합원들께서 좀 자부심이 있으셔요. 예, 예. 여기 우리 병원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네, 네. 이제 뭐 그렇지 않고 이제 의료기관이 많고 또 좋은 진료하는 데도 많고 또 뭐 의료기기를 더 많이 갖춘 그런 데도 있기 때문에 뭐 필요에 따라 그런 데 가시기도 하지만 저희는 네, 이제 네. 1차 의료기관이에요. 가정의학과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그러니까 이제 예방부터 해갖고 뭐 조기 발견, 치료, 그다음에 합병증 예방, 재활까지 네, 이제 네. 기본적인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뭐 기본적으로는 조합원들의 이제 자치적 조직이니까 네. 당신들끼리 건강 소모임도 알겠습니다. 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예. 그 동네가 활기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네. 우리 평화 그 의료 사회 복지 너무 길어갖고 제가 잊어버렸어요. 줄임말로 하면 네네. 인천 평화 의료복지 사협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부르겠습니다. 예. 인천 평화 의료 복지 사협이 근처에 계셔서 여기 함께 살고 계신 분들은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뿌듯하고 행복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근처에 있다면은 꼭 이용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 자, 이제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출자금도 내고 또 그분들의 이제 뜻이 모아지고 이제 이러다 보면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의원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꾸 돌봄을 강조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지금은? 네. 저희는 이제 병원급은 아니고요. 네. 1차 의료기관이에요. 네. 1차 의료기관으로서 입원실은 없이 외래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원, 한의원, 치과, 건강검진센터, 그다음에 이제 찾아가는 방문 진료로 재택의료센터, 가정간호 사업소
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초고령화 사회에 그 돌봄도 또 생활상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조합원들의 그 원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가정으로 파견해 드리는 노인복지센터, 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 주야간 보호센터,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팀 이렇게 네. 운영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합원들의 이제 건강 소모임이나 마을 지부 모임이 많이 있고요. 예, 조합원들은 이제 조합원이 되시려면 출자금을 내셔야 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조합원들이 내시는 출자금을 저희가 막 그냥 일반 경상 운영비에 쓰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소중한 돈으로는 이제 조합의 고정 자산을 취득할 때 쓰게 돼 있고요. 나머지 일반 이제 그 의료기관 운영은 그 경상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출자하셨을 때 그 조합원 가입하실 때 출자한 돈은 나중에 만약에 네. 개인 사정이 있어서 탈퇴하시거나 뭐 돌아가시게 돼서 탈퇴하시게 되면 다시 돌려드리는 돈입니다. 모든 협동조합들은 출자금을 그렇군요. 돌려드리게 돼 있죠. 저희도 네. 출자금은 돌려드립니다. 예. 그럼 예를 들자면 그게 어느 정도 그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냥 모집을 하실 수는 있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예, 그게 다 그렇군요. 저희 조합의 힘이 되는 거니까요. 네. 예, 조합원이 이용도 하시고 운영도 하시고 출자도 하시고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조합원은 그럼 병원을 이용하거나 기타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상당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평화의원, 평화한의원, 평화치과, 건강검진센터, 예. 또 재택의료센터, 돌봄기관으로는 가정간호사업소, 노인복지센터, 지역통합돌봄팀, 주야간 보호센터 이런 곳을 다 출자하신 분들은 이용을 하실 때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일단은 이제 저희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아니신 분이 온다고 하더라도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렇겠죠. 모든 그 국민들이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조합원들이 전체 매출의 한 50%를 차지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돼 있고 이제 나머지 50%는 일반인들이 그 하게 돼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의료보험에 이렇게 정부에서 정한 수가가 있잖아요. 예. 그 수가를 지키지 않으면 시장 질서가 교란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의료보험에 해당이 되는 항목이 있고 해당이 되지 않는 항목이 있어요. 네네. 의료보험에 해당이 되지 않는 항목은 시장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그 요금을 받게 돼 있거든요. 네, 진료비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합원들께 이제 뭐 5% 정도 할인을 해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막 아주 큰 규모의 병원급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뭐 좋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그거 혜택을 드리기는 힘들고요. 이제 일반 의원급이어서 뭐 그 국가 예방접종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성인들이 돈 내고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이나 뭐 수액이나 보험에 해당이 안 되는 뭐 그 초음파라든지 양방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5% 내지 5% 정도 할인해 드리고요. 한방에서는 이제 첩약 의료보험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일부만 되고 있는데요. 그런 다양한 첩약을 또 5% 정도 할인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임플란트를 5% 정도 할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조합원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그런 혜택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조합원이 어느 정도의 소정의 나름대로의 그 혜택을 보시긴 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건 이 혜택도 중요하지만 그 병원에 가면 조합원인 나를 인정을 해주고 또 건강관리를 늘 해준다는 것 이런 데서 사실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뭐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뭐 그 우리나라가 아직 주치의 제도가 정착은 안 됐지만 우리 가정의 주치의라고 생각하시면 어떠냐. 그리고 출자금을 내시면 그거 갖고 조금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우리가 그렇게 의료기기도 살 수 있고 또 나중에는 탈퇴할 때 갖고 가시는 돈이니까 이거를 건강저축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그러네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건강저축. 예. 예전에 제 기억에는 그 옛날 그 60년대 영화를 보면 막 그 아버지가 화나갖고 쓰러지면 김 박사님 빨리 불러 이래갖고 이제 그렇죠. 그 간호사하고 그 김 박사님이 왕진 가방을 들고 오시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시대에 재현할 수 있는 게 우리 평화의료 사업이다 이거죠. 네. 그런 그 뭐 아직 정부에서 시범 사업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통칭해서 이제 저희는 통합 재택의료센터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편안하게 전문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점점 더 필요하죠. 초고령화 시대가 돼서 그렇겠죠. 어르신들이 이제 의료기관까지 오시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나 뭐 요양 선생님들을 통해서 대리 처방을 계속 받고 대리 처방을 받다 보니까 환자 상태는 모르면서 똑같은 약만 계속 처방이 나가니까 질환 관리는 안 되고 또 장애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전국에 이제 한 260만 정도 장애인이 있으시고 인천에도 15만 명이 넘는데 그분들이 이제 적절하게 질환 관리를 못 받는다면 그게 다 이제 의료비의 증가로 그렇겠죠. 이어지고 저희 사회도 지금 의료비가 특히 이제 노인 의료비가 폭증을 해서 건강보험의 그 보장성도 잘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평상시에 건강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외래뿐만 아니고 찾아가는 진료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게 인식이 돼서 정부에서도 이제 정책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예. 자, 오늘은 일단 우리 이사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전반적인 우리 이 인천평화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그 운영 뭐 시스템이라든가 장점 뭐 이런 것만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고요. 1부가 끝나고 이제 2부에는 오늘 이제 2개를 저희가 이사장님 나오셨으니까 일찍 보내드리기 어려워서 저희가 2부로 나눠서 좀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부에는 또 진료 과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사실 우리 그 동네에 내 건강을 챙겨주는 이런 병원이 늘 있다는 게 상당히 좋고요. 예전에는 사실 우리 동네에 그 왜 큰 병원이 하나 있으면 동네 어른이에요, 그분이. 네. 그래갖고 이제 얘가 벌써 이렇게 컸어 이러시면서 지나가시면서 그 박사님이 한 말씀 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너 인서가 그 저 엉덩이에 그 상처 내가 꼬매준 거야 이러시면서 이제 지나가면서 막 그 저를 쓰다듬어 주고 이제 그랬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발전해서 동네 어르신들을 우리 어르신 요즘 이러이러하신데 어떻게 제가 저 방문해 드리니까 좀 나아지셨어요. 이제 이렇게 아이가 어른으로 바뀐 거네요. 다시 그렇죠.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진료실에서는 환자분이 오셔서 진료실에서만 진료를 하다가 의사 선생님이 이제 가정으로 나가면 거기는 이제 환자분들의 영역이고 그 생활상의 뭐 환경상의 그런 모습까지 다 보이니까 그 뭐 질환에 대한 이렇게 조언을 하기가 또 더 쉬우신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진료실에서만 보던 거랑은 달리 이제 본인도 이렇게 깨우치는 바가 이렇게 해서 더 질환 관리를 잘 하도록 이렇게 조언을 해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깨우치는 범위가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 선생님이 이게 자꾸 완쾌가 안 되는 이유는 이런 거 주의하라 그랬는데 주의 안 하네 지금 집에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주의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생활 환경과 어울리는 또 나름대로의 그 작은 진료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환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선 이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병원까지. 그러면 이제 이동에 드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또 의료기관 가서 대기하셔야 되죠. 몸이 불편하신데. 근데 이제 이거는 전문가가 집으로 와서 그냥 뭐 3분 진료도 아니고 최소한 30분 정도 꼼꼼하게 보시면서 그런 생활상의 조언도 하시면서 하기 때문에 비용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마음이 건강 관리에도 아주 좋은 서비스고 이런 서비스가 이제 많이 확대돼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시범 사업으로 도입된 지가 다 2, 3년 정도.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규모가 작지요. 처음에는 뭐 전국에서 뭐 27군데 이렇게 재택의료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한 100여 군데 됐고요. 이제 정부에서 조금 더 기초자치단체마다 하나씩은 재택의료센터가 있게 하겠다라는 게 앞으로의 목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왕진호 씨는 선생님에게 내 프라이버시를 1대1로 서로 상담을 하시니까 또 내 가정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더 이렇게 편안하게 하신다면 진로에 대한 그 상담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 물어보면 조금 쭈삣쭈삣거리고 하고 싶은 말도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렇죠. 뭐 창피할 수도 있고 또 뭐 나무람을 들으실 수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왕진을 와서 보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서로
문진도 하시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또 보호자분들하고도 충분히 상담하고 그렇죠. 필요한 내용을 또 이렇게 교육해 드릴 수도 있고 해서 네네. 아주 이제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활성화는 안 됐지만 굉장히 반응은 좋으시죠.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네, 뭐 반응은 좋지만 이제 본인 부담금이 있고 어르신들이 이제 그 여력이 충분치 않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꼭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본인 부담이 30% 정도예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조금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지만 이용해 보신 분은 굉장히 이제 만족도가 높으시고 전체적으로 그 꼭 필요한 그거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서비스예요. 아, 재택의료는 왕지는 이제 일회성이지만 재택의료는 의사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나가시게 돼 있고 간호사는 한 달에 2번 나가게 돼 있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또 나가서 여러 가지 필요한 자원을 연계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토탈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욕구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진국들에서 뭐 일본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고령화가 빨리 도달한 나라들에서는 이 재택의료 방문 진료가 많이 활성화돼 있고 우리나라도 곧 이제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는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의료 수가보다는 조금 더 네. 비싼 듯한 느낌이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인천시 인구가 이제 300만 명이 거의 육박하잖아요. 네. 넘었죠. 네. 재택의료 센터가 뭐 10군데 정도도 안 되고 그 중에서도 양방 의료기관은 부평구에 두 군데 또 서구에 한 군데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요. 예. 앞으로 이제 많이 생겨야 될 그런 영역이죠. 그렇겠네요. 예. 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저도 몰랐던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일깨워주고 계신데, 사실 그 공익적인 일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게 일을 행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의사 선생님이나 또 간호사, 한의사 이런 분들이 어떤 나름대로의 그 의지가 없으면 힘든 일이거든요. 어떻게 이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계신가요?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의사 선생님 그러면 뭐 굉장히 봉급도 많이 드려야 되고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결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그런 분들하고 함께 일을 하시는지 어려움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또 뭐 뜻을 가지신 그런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의료인을 초빙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의료인이 조금 뭐 바뀌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요. 다 저희가 이제 직접 이렇게 초빙을 해서 고용하는 저희 그 직원이고요. 의사, 한의사, 간호사, 뭐 사회복지사, 또 뭐 임상병리사, 뭐 방사선사 다 갖추고 있고요. 뭐 외래 진료를 하시는 분이 외래 진료와 검진을 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또 방문 진료만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고요. 뭐 한의사 선생님도 역시 외래 진료와 그런 그 재택 의료를 하고 계시고 치과에는 또 치과 원장님 2분하고 치의상사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방문 간호사 그러니까 다른 1차 의료기관에는 아마 방문 간호사는 따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방문 간호 더하기 가정 간호를 하는 선생님들이 4-5분 정도 되시고 이분들은 뭐 2, 3년 하신 분도 있지만 많게 하신 분은 거의 2, 30년까지 현장에 찾아가서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서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분들이어서 뭐 본인들도 또 이렇게 진료실 외에 또 의료기관 외에서 이렇게 그 의료 행위를 하면서 느끼는 바도 있으시고 또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어렵지만 사실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대우는 좀 제대로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뭐 조합원들이 뭐 많이 요구하시고 힘을 합치시고 우리 병원 꼭 계속 지속 가능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인천 시민들이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니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인천 평화의료복지사업이 운영하는 의원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자세히 과목별로 2부 시간에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면 너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보시는 분들도 좀 지루하시고 듣는 분들도 지루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박양희 이사장님과 함께 따뜻함을 함께 나누는 이야기 나눠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께 우리 박양희 이사장님과 함께 2부를 함께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